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경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환율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슈퍼달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1,350원 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어제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을 돌파했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미국 연준의 예상보다 강한 긴축 의지, 그리고 유로와 위안화의 약세 등을 꼽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시장의 해석도 있었지만 연준은 여전히 강한 긴축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한 번 0.75%포인트,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높을 것이고 1,350원대까지는 상단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물가 오름세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주요 수출국의 경제 상황 또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굿모닝 경제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가 전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0시부터 사저 반경 300m까지로 경호구역이 확대가 됐죠. 곳곳에 경호처 직원과 경찰이 배치가 됐고요. 또 평산마을 입구에서는 출입 차량의 행선지와 방문 목적을 묻고 또 소지품도 일부 검사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확성기나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오랜만에 마을이 조용해졌다면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시위와 집회 탓에 보청기를 끼지 못했다고 한 주민은 오랜만에 보청기를 끼고 반일을 했다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주민은 그동안 고성과 욕설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새소리를 들었다면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사저 밖으로 나와서 마을을 둘러보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수원에서 새 모녀가 집안에서 함께 사망한 채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 그리고 40대 두 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 9장에 적힌 유서가 그 판단 근거라고 하는데요. 이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모녀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센터 관계자가 찾아갔을 때에는 새 모녀가 주소지를 뒀던 경기 화성시 지인의 집을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측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더라면 어려움을 파악해서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송파 새 모녀 사망 사건, 또 2020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 등 아픔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위기 과정을 먼저 미리 찾고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 복지 사각지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6개월째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4일에 시작된 전쟁, 이제 내일이면 꼭 6개월을 채우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6개월 동안의 상황을 여러 면에서 정리를 해뒀는데요. 먼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모두 15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인만 해도 2만 8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피난민은 1,3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집계가 됐는데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쟁 비용으로 보자면 양 국가에서 모두 3,10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414조 원에 달했고요. 하루씩 쳐도 매일 2조 3천억 원 이상이 사용된 셈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25 고르면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두 나라의 관계가 휴전 중인 한반도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기사입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월과 11월에 이 재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석 위원장, 이번 주에 당장의 유행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이나 백신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감소하는 10월이나 11월쯤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죠. 방역 당국도 이를 대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또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고령층의 보험금 담보 대출이 늘었다는 기사도 아래쪽에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2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 약관 대출은 별도의 심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받기가 쉬워서 급전이 필요한 고령층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상환 능력은 전체 연령 평균보다 낮은데요. 네.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때 만능 통장으로 불렸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의 전국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701만 9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12,000여 명 줄어든 수준이었는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후 전국에서 가입자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 가입자가 준 것으로 나왔는데요. 통장을 해지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지의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 위축, 그리고 고분양가로 인한 청약 미달 등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예적금 이자가 오르는 상황에서 2%도 되지 않는 낮은 금리가 한 6년 정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해지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